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오랜만에 여러분께 분석을 드리는 박셀 바이오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신저가를 향해 가고 있다.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미지를 올려놨냐면 요즘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을 조금 보고 매매하시는 게 맞아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장을 가장 흔드는 강력한 축은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막대한 자금이 AI 반도체 쪽으로 무섭게 몰리면서 시장 전체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할까요? 다음 로봇이에요, 여러분들. AI가 인간의 두뇌라면 로봇은 그 두뇌를 현실화하는 몸이에요, 여러분들. 최근 대기업들의 대규모 자동화 투자와 미국 현지 공장의 인건비 부담, 그리고 자동차 업계 파업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이제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산업 자동화 흐름으로 봐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수적일까요? 맞아요. 바로 로봇의 생명을 연장하는 결국 배터리와 전력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는 테마 자체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주 영상 끝에 설명을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박셀바이오 봅시다. 박셀바이오는 한마디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용해서 암세포를 표적 공격하는 항암 면역 치료제 전문 개발이에요. 박셀바이오는 자, 박셀바이오의 핵심 무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우리 몸의 선천 면역 세포인 자연살해 세포를 활용한 VAXNK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예요. 그리고 둘째는 차세대 면역 세포 치료제인 VAXCAR, 그리고 마지막으로 림프종 유선 전용 치료제를 박스루킨을 또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특히 2024년 말 의약품 유통 전문기업 SH팜을 흡수하면서 과거 신약 개발에 의존하던 불안정한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 현재는 수십억 원대의 탄탄한 유통 매출 기반을 내재하는 데 성공했어요. 즉, 의약품 유통으로 버티는 체력을 만들고 면역세포라는 생체형 배터리를 개발해 대형 제약사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상업화하는 구조로 돈을 버는 회사예요. 자, 그렇다면 최근 주가 위치와 시장이 반응한 뉴스를 한번 냉정하게 짚어봅시다. 제가 긍정과 부정으로 좀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아직 주가는 그냥 계속된 바닥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지금 그쵸,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이따 차트적으로 분석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긍정적인 이슈는 뭘까요? 최근 완공된 신사옥 통합 업무 시설과 첨단 제조 플랫폼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임상 개발 후기 단계와 기관 투자자 대상 IR 활동이 재개되었다는 점이에요. 특히 주력 파이프라인은 자가 유래 NK세포 기반 간암 치료제 임상 이상 완료 이후에 여러분들, 뭘까요?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해 연구 단계 실제 치료 마켓으로 전환될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어요. 의약품 유통 부문의 합병 시너지로 인해서 매출 총액이 전년 대비 수백 % 급증한 것도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 주가 하방을 받쳐주는 이슈고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리스크 이슈도 분명하죠. 유통사업 확대로는 덩치는 커졌지만 상품 매입 원가율이 높은 원가율, 그쵸? 수익성 면에서는 아직 완벽한 턴 어라운드를 보여주지 못하고 해서, 또한 본업인 항암 면역 치료제 임상 후기 진행에 따른 R&D 지출이 단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단기 리스크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박셀바이오만의 구조적 강점을 좀 봅시다. 첫째, 뭐가 있을까요? 연구부터 제조까지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입니다. 많은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임상 물질 생산을 외주에 맡기느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죠. 반면 박셀바이오는 자체 첨단 제조 플랫폼 공장을 완공하여 환자 맞춤형 면역 세포제를 단 10일에서 14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제조할 수 있는 독창적인 프로토콜을 확보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공정 경쟁력이고요. 둘째, 블루오션인 반려동물 항암 시장 선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좀 매출이 나와야 되죠. 세계 최초로, 그쵸? 반려견 림프종이 국내 최초 반려견 유성 종양 면역 치료제 허가를 획득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헬스케어랑 확실한 틈새정에서 캐시카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앞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쵸? 실질적인 수익성이 검증이 돼요. 이게요. 그쵸? 매출로서 인정을 해야 되고요. 이제 차트적으로 볼게요. 자, 차트적으로 보면, 그쵸? 신저가. 그냥 상장 이후 신저가예요, 거의.
그렇지 않나요? 볼까요 한번? 상장했을 때 저가는 어디에요? 8,100원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대비도 엄청 빠졌잖아. 그쵸? 자, 여기서도 뭐 100% 이상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많이 하락한 자리를 하나의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으셔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고점, 저점, 절반을 보시죠. 결국 뭐냐면 제가 볼 때는 5,200원 정도 아니면 5,600원 안착했을 때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자. 지금 공략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관망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쵸, 박셀바이어는 단순히 과거의 주가만 보고 포기하거나 혹은 매출이 늘었다고 무작정 위를 보고 달려들 종목이 아니죠. 본인이 매수한 가격대가 어디인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지금 당장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비중 조절을 통해 단가를 낮춰야 할지 매매 전략이 완전히 갈리는 정밀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장기 소외주에서 주도주로 바뀌는 길목에서는 세력들의 흔들기가 심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대응 구간과 실시간 리스크 체크 포인트를 모르면 버티기 힘들어요.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박셀바이오의 구체적인 하방 지지선 그리고 하반기 임상 일정에 맞춘 다음 뉴스 확인 기준이 정리된 시크릿 대응 리포터를 공유해드리기도 합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매매 기준을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 아니면 박셀바이오 이렇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든든한 기준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맞아요. 배터리 전력 관리주 사야 돼. 어떤 종목일까요?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이에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